어제 새벽에 팬데믹 발표가 있었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5.86%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4.70으로 저가를 깼습니다. 여기 저점을 깼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고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기술적 반등하고 하락 기술적 반등 다시 깼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반등하고 4.89%로 마감을 했고요. DK는 한국이랑 이제 같이 가는 거니까 독일, 뭐 상해랑 이것도 한국이랑 같이 가니까 홍콩, 유로. 그래서 지금 파란색입니다. 계속 폭포수 흐름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그 시장을 관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발표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빠졌죠. 자, 이제 뉴스 기사인데요. WHO가 결국 세 번째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국이 빠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이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슈를 기다려서 한 것 같은데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왔죠. 코스피는. 코스닥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전저점까지는 안 내려왔고 한 중간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작업이죠. 전점을 깼기 때문에. WHO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앞에 1968년 상당히 오래전에 한번, 두 번째는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리고 이번이 2020년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한 11년 정도고 여기는 한 뭐 50년 정도. 여기랑은 비교해 보면은 대략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빠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은 이제 인류가 발전하면서 자원을 착취하잖아요. 자원을 착취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데, 뭐 아프리카나 밀림 같은 데는 이제 사람이 발이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데를 이제 계속 자원을 채취해 가면서 침범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침범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랑 그게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 세계까지, 도시가 돼 있는 여기까지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텀이 짧아지는 것도 이해가 가죠. 왜냐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빠르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그런 이제 야생동물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박쥐라던가 뭐 철갑 뭐저저군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요. 이 브리핑에서 팬데믹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표가 좀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이 말하듯이 팬데믹을 가볍게 또는 부지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 완전히 사람들이 폭주할 수가 있죠. 야, 세상 멸망했다, 세상은 멸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통제될 수 있다, 통제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뭐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 한국 치안 조처에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한국도 이제 끼게 됐네요. 우리가 끼게 될 거라는 건 이제 생각도 못 했었죠. 자, 팬데믹은 전염병 위험 최고 단계인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알기로 6단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단계로 올려버렸고, 이거는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면역을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바로 밑에 바로 밑에 1에서 6단계 경보 단계 있는데 6단계가 팬데믹입니다. 저도 어제 이거 기사들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자, 전 세계적 확산이니까 발생한 국가는 최소 118개국, 전세적 12만 명이 확진이 됐고 사망은 4,300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메르켈도 말을 한 게 있는데요. 인구 70%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전문가 아닌데 전문가들의 말을 받아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70%라면은 와,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기다려야 되는 느낌. 그 여가 이제 공포스러운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아니고 독일 인구 최대 70%로 확산될 수 있다. 그 영국은 국경이 뭐 있으나 마나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뭐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봉쇄하지 않는 이상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이동 제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탈리아는 이미 돼 있는 상태 같은데, 70%라고 하는데 독일은 뭐 국경 폐쇄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지금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미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미 나간 사람들, 이미 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도 재정균형 원칙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제고하고 실업 방지 등을 골자로 경제 충격 완화 대책에 합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기사인데요. 2주 사이에 확진자가 13배 급증한 거니까 상당하죠.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뉴욕 증시가 패닉하고 폭락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중앙은행이죠. FED가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하기로 11일에 결정을 했고, 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포 거래를 한도를 1,500달러에서 1,750억 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은 증권회사죠. 증권회사. 뭐 여기는 은행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가격으로 도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환매채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게 초단기 유동성을 공급하잖아요. 초단기. 그러니까 은행에서 업무를 할 때 은행 간에서 돈이 이제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은행이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근데 돈을 이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빌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빌려올 때 뭐 계약하는 뭐 증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빌렸고 장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런 채권을 거래하는 형식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뭐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을 사고 팔므로써 이제 가능한 건데, 이게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정한 가격으로 이제 다시 사들인다라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면서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고 채권을 팔고. 이게 이전에 1,000억 달러에서 1,500달러로 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더 늘렸습니다. 1,750억 달러로. 그러니까 사태가 점점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도 심각하니까 한국 관련해서 뭐 여행 경보, 격상 조치 등을 지칭.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그 지역에 다시 관여하는데 생각해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친구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퍼지니까 친구보다는 살짝 거리를 둘까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환매 조건부 채권인 리퍼처스라고 부르는데요. 경과 기간에 따라서 뭐 초단기니까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진 않겠죠. 이자가 많이 붙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자를 조금 붙여서 대사는 채권입니다. RP라고 부르죠. RP. 채권은 이제 황금성이 약점인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예금은행 간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걸로 유동성을 조절했죠. 1000에서 1500으로 늘리고 1750으로 늘렸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운영 기간은 1에서 31일을 하는데 은행은 이제 초단기니까 30일까지는 안 가겠죠. 뭐 하루 단위로 주고받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국제유가는 10% 반등했는데 산유국 대화 재개에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랑 사우디는 싸우고 있는데요.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협조 가능성을 좀 시사했습니다. 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갔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모로 시장 상황이 뭐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있죠. 안 좋은 일만 있는데 한번 오늘은 어떻게 될지 각자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팬데믹 선언이 선반영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 그게 오늘 좀 알 수가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